오늘의 중요 사건입니다. 중요 사건.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홍 박사님하고는 중요 사건 이제 처음이에요. 네, 지금 이제 맞습니다. 앞에 이제 벌써 몇 개 했어요. 다 알 거예요.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이 한 번에 녹화해서 하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중요 사건 이제 제가 미리 좀 해서 보내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쭉 읽어보시고 검토해 보시니까 어때요? 저는 이 사건 내용 보면서 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가장 조금 보태서 약간 한편의 어떤 그 추적 드라마 추적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제가 보낸 내용 보고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이제 적어도 살인 사건이나 중요 사건 같은 거 하나 정도는 경찰이 어떤 사건을 이 추적해가는 과정 그게 생각보다는 좀 지난하고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우리 후배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하거든요. 하는 사람들은 뭐 사고 치는 놈들 때문에 욕 먹고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네. 제가 이걸 항상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뭐 누가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일부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뭐 맨날 그 경찰 편 들어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오늘날 이 김복준이라는 사람이 여기 앉아갖고 방송을 하고 내가 사회에서 활동하면 있어서 8알의 힘이 경찰에서 나왔어요. 저는 뼛속 깊이 경찰일 수밖에 없어요. 떠났어도 그거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경찰이 고의적으로 잘못되고 지나치게 나태해서 잘못된 거를 미워하거나 그걸 방어해 주는 거는 전혀 저는 없어요. 그거는 결코 그게 경찰을 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교수님께서 이제 다른 편이긴 한데 그 태백서 사건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화 많이 나셔서 제가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한번 봤었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이 사건 이제 기록 먼저 보내주셨는데 보면서 이제 물론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우리 그 수사하시는 분들께서 열심히 애쓰셔가지고 해결되는 사건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 고맙습니다. 부분들을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부산에서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부산 넘어서도 있었어요. 부산 고층 아파트, 연쇄 절도 사건입니다. 고층 아파트를 노려가지고 연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해먹었어요, 이놈들이. 연쇄적으로? 그리고 좀 들어가 보면 앞에 개요 보면 잠깐 보면요. 이게 2013년도 11월 달입니다. 2013년 11월 5일 날 부산 연제경찰서에 절도 신고가 하나 들어와요. 그 신고 내용인즉슨 연제구에 있는 어떤 그 고층 아파트인데 아마 18층인가 봐요. 거기에서 한 10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은 아마 103동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노렉스 시계 2점 부부 건가 봐요. 그다음에 다이어 반지, 금팔찌, 진주 목걸이 등등 포함해서 약 6천만 원 상당을 누가 들어와서 훔쳐갔다. 이게 침입절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파트니까. 그래서 현장에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요 확인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뭐 우리 공주진 박사는 거의 아시는 것 같아요. 경찰 쪽 이거 일에 대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 제일 먼저 절도 사건 보는 게 뭐냐면요. 출입문을 뭐 이거 확 제끼고 들어가거나 파손하고 들어간 여부를 봐요. 그러면 출입문으로 들어온 거니까. 근데 가보니까 방범문 딱 설치돼 있고 현관도 저 전자식 잠금 장치 잘 사는 아파트인가 봐요. 그러니까 롤렉스 시계 이런 게 이제 전자식 잠금 장치에다가 열쇠도 잠금 장치 제대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중으로 딱. 근데 거기 손괴하고 뜯어는 적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고층 아파트인데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경찰이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판단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부, 그 집에 사는 사람 누군가, 그럼 내부에 있는 남편부터 아내까지 자녀들까지 다 의심해요. 그렇겠죠. 내부 경찰 입장에서는 그 외부 침입 흔적이 없으니까. 그거 아니면 밖에서 창을 타고 들어왔나? 근데 교수님 이게 10층인데 보통 이제 뭐 그 빌라나 뭐 이러면 이제 가스 배관 이런 거 타고 올라가는데 10층, 18층 총 18층 높이에서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경찰이 이게
이상하다. 근데 이제 가끔 있는 거 있어요. 그 저 홍 박사님 그 가끔 드라마 아니 보도 같은 거 보셨나? 18층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고 옥상에서 줄 타고 내려오는 새끼들이 있어요. 아, 거의 뭐 미션 임파서블. 그거 있어요. 그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쵸. 옥상에 올라가고 25층 꼭대기 옥상에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줄을 들여가지고 내려와서 빈집 살펴보면서 청소하는 척하면서 빈집 살펴봐가지고 저이 베란다 창문 열려 있으면 열고 들어가서 훔쳐가는 거 꽤 있어요. 글쎄요, 그런 열정과 에너지가 있으면 그쵸? 다른 거 해도 다 잘할 수 있을 텐데. 그 새끼들은 그게 저 직업이고 가장 프로페셔널하게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하여튼 이 경우는 이제 내부 가족 아니면 창 타고 들어온 놈이다. 이건 분명히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간단하잖아요. 그쵸. CCTV 현관에 네. 다 있죠. 그쵸. 엘리베이터도 CCTV 다 있죠. 그쵸. 그러니까 뭐 이 경우는 의심은 뭐 가족이건 창 타고 들어왔건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로 하고 제일 먼저 달려가는 데가 CCTV 확인하는. 그쵸. CCTV 그리고 이제 그 절도 사건이 난 위층 아래층이 가장 인접한 이웃이죠. 네네. 거기에 또 탐문해요. 이제 혹시 뭐 이상한 봤냐? 점 없었냐? 근데 무슨 소리 들었느냐? 네네. 근데 있었죠. 있었죠. 예. 앞집 거주자가 밤 8시경에 딸하고 운동 나가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모자를 쓴 남자가 뛰어내려갔다. 그런데 순식간이라서 얼굴은 못 봤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이게 침입절도 사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범인이 이제 막 서둘러서 이제 빠져나갔을 거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이건 가족은 아니죠. 그쵸. 모자 쓰 내부인은 아닌 거죠. 모자 뒤집어 쓰고. 네. 야, 그러면 이제 아마 이때부터 경찰 입장에서는요. 이건 외부인이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침입했는지 이거 아마 관심사였을 거예요. 그렇겠죠. CCTV 분석 철저히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네. 어떤 맞네요. 내용이었나요? 예, 맞네요. 20시 18분경에 저녁 8시 18분경에 두 명의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항상 이게 저 일선에 제가 수사할 때도 이게 정말 열받아요. 차라리 CCTV에 나오지 않으면 마음이 편해요. 잡혔는데. 네. 이게 CCTV에 잡혔는데 모자 푹 뒤집어 쓰고 마스크 딱 가리고 들어가면 정말 저 새끼 범인인데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특정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여기도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랬겠죠. 둘 다 야구 모자 딱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그 후드티라고 그럽니까? 예, 요즘 이제 그 후드티에 후드가 달려 있잖아요. 모자. 네. 이걸 뒤집어 쓰 그러니까 후드. 야구 모자 네. 쓴 놈이 또 이것까지 뒤집어 쓴 모양이에요. 이제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모자 그러니까요. 쓰고 이렇게 후드 뒤집어 쓰고. 그 바람에 뭐 이거는 CCTV에 20시 18분경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놈은 나왔는데 도둑놈은 그러니까 이제 영상에 잡힌 건 사실이에요. 그쵸? 그런데 티셔츠 야구 모자 쓰고 저 후드티에 모자 뒤집어 덮어 써버리니까 얼굴 안 나오고 단지 나오는 게 이제 한 놈은 가방 메고 있었다. 그래서 둘이라는 거 나온 거예요. 둘이라는 건. 공범이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거군요. 그 두 명이 20시 52분경에 1층 출입구로 황급히 나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침입은 20시 18분, 나간 건 20시 52분이면 한 3, 40분 사이에 그쵸? 확 털고 가버린 겁니다. 약 30분 그런 정도 것 같습니다. 되겠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30분 만에 이 예. 고층 아파트에서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범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빈집이라는 거를 어떻게 알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대체로 홍 박사님 그 아파트 같은데 이게 빈집인 거 알고 가는 놈들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아세요? 이게 알고 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 특히 요즘에. 그쵸? 뭐 있죠? 그 비밀번호 누르거나 지문으로 요즘은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시정 장치가 이제 아날로그식이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뭐 빠루라고 하죠. 뭐 그런 빠루. 걸로 막 이렇게 열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또 신식이 돼서 그렇게 이제 하기 어려우니까 택도 없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물색을 해놓고 비밀번호 알려고 핸드폰 같은 거 몰래 또 놔두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동영상 설치해놓고 네네. 누르는 거 보니까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에 홍 박사님도 집에 가실 때 이거 돼 있죠? 네. 반드시 손 위에 올려야 돼요. 맞습니다. 휴대폰으로 진짜요. 그 번호를 놓고 이렇게 누르십시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아주 습관들이야 돼요. 우리 맞습니다. 구독자님들 습관들이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눌러야 돼요. 맞습니다. 이거 개방하고 이렇게 누르는 건 내 집 털어가 하는 얘기하고 같을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누르십시오. 맞습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왜 우리 집 비었습니다 하고 그 광고한다고 말씀드렸냐면 네네. SNS에다가 해수욕장 놀러 가는 걸 올려. 맞네요. 나 오늘부터 정성욱이하고 강릉 해수욕장 경포대 출발하고 다 올려요. 맞네요. 그러면 그 집 비는 거예요. 그렇네요. 우리 거기다가 또 아주 친절하게 우리 가족 다 모처럼 휴가 뭐 해가지고 올려요. 그거는 우리 집 털어가세요 하는 얘기하고 같을 수도 있어요. 물론 SNS에 어느 아파트 어딘 줄 알고 하냐 하는데 다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SNS만 제대로 계속 타고 들어가면 주소 나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하여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관 손잡이 같은 데서 이제 그 당연히 지문 채취해요 경찰이. 그랬겠죠? 근데 장갑은 나왔대요. 그렇죠. 지문 안 나왔어요. 장갑 맨손으로. 꼈어요. 장갑. 네. 그냥 풀어줘.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날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이 조건적 발자국이 남게 돼 있거든요. 네네. 발자국이 없어요. 어, 이거 신출귀몰한 귀신이에요. 이거 도둑놈이에요 이거. 지금까지만 들어보면 굉장히 전문적으로 터를 그렇습니다, 하는 이거. 그런 느낌이네요. 이거 뭐 경찰에서도 그 깝깝했대요. 음, 이거 이 사건 내가 알아보면서 확인해 보니까 CCTV에 나왔는데 얼굴은 알아볼 수도 없지. 그쵸? 거기다가 이 새끼들 저 장갑은만 나오고 지문 안 나오지. 발자국은 반드시 나왔는데 발자국이 없는 거 보고 엄청 황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발자국이 없는 경우가 일선에서 수사하다 보면 제법 있어요. 그럼 교수님 이거는 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이제 발자국이 신발을 신다 보면 그 신발 그 밑창 신발 문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신발을 안 신는 경우도 조건이 나오는 그러면 경우가 발바닥 그 종문이 나오죠. 종문 그 맨 네. 살에 예. 네네. 근데 사실은 조건적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적이 안 나온다는 소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발의 문양이나 맨발 벗을 때 어떤 그 종문이 안 나온다는 뜻이지. 네네. 양말이나 비닐 봉지 같은 걸 그 덮어 쓰고 그 지나가면 그 자국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의미가 없죠. 의미가. 그렇죠. 특정되는 사실이 없으니까. 아니니까요. 그래 여기서도 아마 조건적이 없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신발 문양이나 맨발 벗었다면 종문이 없다는 뜻이지. 뭔 날아 들어갈 수 없잖아. 사람은 날아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그쵸. 있기는 있는데 의미가 없는 조건적이 그러니까 그런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거는 고층 아파트 사는 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는 해요. 네. 우리 아파트는 엄청나게 높으니까 도둑놈 뭐 못 들어와. 그 베란다 저쪽 창문 안 잠그고요. 네네. 이쪽 문만 두 개씩 있으니까 딱 잠그고 가면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와. 그쵸? 무슨 날로 들어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착각입니다. 착각. 그럼 아까 도대체-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옥상에서 줄 타고도 들어오고요. 또 복도식으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엘리베이터를 있죠. 타고 와서 복도가 복도가 있으면 있고. 거기 복도 창문 있잖아요. 네네. 창문을 넘어가고 옆으로 이렇게 그 거리가 짧으면 옆으로 가갖고 열려 있는 베란다에 쏙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또 있군요. 이 아파트가 그겁니다. 바로 그런 경우. 예, 이 복도 창문을 통해서 베란다로 연결되기가 쉬웠던 그런 아파트였던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때 이 도둑놈들도 사실은 목숨 걸은 거죠. 그죠? 까딱하면 그죠? 왜 뭐 2, 3m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갔지만 만약에 헛발 딱 찍으면 떨어져서 뒤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도둑질 한 거죠, 이놈들은. 참 할 일이 그죠? 네. 목숨을 걸고 그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보니까 답답해요. 자, 현관문에 그쵸. 손괴하는 적도 없어. 거기다가 지문도 안 나와. 조건적도 안 나와. CCTV 봤더니 얼굴 다 뒤집어서 알아볼 수도 없어. 그러면 경찰이 이제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뭘까요? CCTV로 나가는 건 20시 52분에 이놈들이 나가는 건 확인했잖아요. 네네. 그러나 그거는 현관 입구에서 찍힌 CCTV죠. 네네. 그럼 이놈들이 거기 나가갖고 어디론가 움직였을 거고, 그렇죠. 움직이면 움직이는 방향에 다른 CCTV들이 또 있겠죠. 네. 그거를 이제 연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가 CCTV 굉장히 잘 설치되어 있는 편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모든 CCTV 이제 경찰이 다 분석하는 거지. 네. 예, 그 봤더니 이놈들이 엘리베이터로 103동을 빠져나온 뒤에 아파트 후문으로 빠 정문으로 안 가요. 정문을 이용을 안 예, 하고. 후문으로 네네. 나와서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아타는 게 보여요. 멀찌감치서 비치지만. 그러면 교수님 그 택시 어떻게 맞습니다. 아셨나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그 택시 탈 때 요 놈들의 인상착의는 나왔어요. 한 놈은 청바지에 회색 후드티, 그 다음에 민소매 패딩을 입었고요. 네. 또 한 놈은 트레이닝 바지에 검은색 후드티, 검은색 점퍼 입었는데, 한 키가 한 180 정도 되더래요. 좀 체격이 건장한. 요 놈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 타는 거, 택시 추적하면 되죠. 그죠? 네네. 이거, 앞자리에 지금 이제 우리 홍유진 박사니까 벌써 이거 택시 그럼 찾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일반인 데려다 놓고 앞에다가 이제 이 범죄에 관련된 거 잘 모르시는 분 얘기하면, 뭐 택시 탔으면 그 택시를 어떻게 찾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택시, 경찰이 찾지요. 그쵸. 물론 CCTV로 택시 남바가 나오면 그건 간단해요. 그쵸. 그냥 조회해서 파는데 아마 이거는 멀찌감치서 비치는 CCTV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택시 타는 것만 나왔는데 택시 넘버는 이 번호판은 안 나온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네요. CCTV에 모습은 잡혔는데 얼굴은 그러니까. 안 나오고 택시 그러니까, 타는 건 예. 하는데 번호는 안 나오고. 그러면 또 번호 안 나온다고 경찰이 포기하느냐? 그렇죠. 아니죠. 네. 택시마다 또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이 택시 같은 경우는 봤더니 운전석 백밀러 이거 위에 조그만 보조 거울 네네. 넓게 비치게 요만한 거 네네네네. 붙이잖아요. 동그랗게. 네네네. 그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차 뒷유리 그 하단에 네네. 스피커가 2개 있더라는 거예요. 좀 특징이 될 수 있는 사안이네요. 그러면 그 택시 찾아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면 부산 시내에 있는 택시 회사에 따져놔야 돼요. 아이고. 그 특징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네. 그 부산 시내에 있는 택시 회사에다가 다 팩스 전송해요. 이 회사 택시가 요런 그 택시 있습니까? 하고 있느냐. 보내요. 네네. 그랬더니 결국은 그 택시 회사에서 그 2명을 태운 택시 기사를 얘기를 해줬어요, 경찰한테. 아이고, 찾았군요. 예, 어렵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 만나가지고 경찰이 확인했더니 네네. 맞대요. 그 아파트 후문 103동 아파트 후문에서 남자 2명이 탔는데 네. 그 CCTV 보내준 거 보니까 사진 보내준 거 그 사람들 맞습니다. 네. 2놈이 탔는데 대연동으로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대연동. 네네. 그러더니 대연동으로 이제 쫙 진행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대연동 CGV 앞에 딱 도착했더니 거기서 갑자기 유턴하세요. 반대 방향으로 가세요. 그러더라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유턴해가지고 어디다 내려줬냐면 네. 문전역 1번 출구 앞에 내려줬다는 거예요. 지하철역 이제 예. 출구 앞에. 문전역 네네. 1번 출구 앞에 내려줬다. 이게 택시기사분이 이제 그날 태운 동선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또 할 일이 또 생겼어요. 그렇죠. 예. 문전역 1번 출구에는 CCTV 많아요. 그렇죠. 지하철역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 주변 CCTV 또 싹 갑니다. 아이고, 일이 굉장히 많았겠어요. 죽을 똥 싸는 거죠, 이거. 하여튼 그래도 범인이 범행하고 나와서 아파트 후문으로 움직였고 후문에서 택시 타고 문전역 1번 출구까지 간 것까지 그 동선 따라왔어요, 지금 경찰이. 네네. 요놈이 최종 도착한 데 가면 잡죠.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전역 CCTV 그 주변에 있는 거 싸그리 깠는데 그 2사람은 아주 그냥 뭐 귀신 감쪽하게 사라져 버렸어요. 안 나와요. CCTV에 안 잡힙니다. 어쩌다 그랬을까요? 이 경우는 둘 중에 하나, 이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또 이거 우리 수사관들이 알아야 돼요. 문전역 1번 출구에 내려준 건 분명하고, 네네. 문전역 1번 출구를 비추는 CCTV들이 있는데, 네네. 그 주변 CCTV를 다 깠어도 그 2사람이 안 나온다는 뜻은 네.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네. 슬쩍 내리자마자 인근 어디 들어가서 환복한 거, 옷을 바꿔 입어. 그럴 수 있죠. 네. 첫 번째 환복한 거. 두 번째는 내리자마자 옆으로 살짝 이동해서 CCTV가 전체 다 비치는 건 아니거든요. 사각지대는 어디나 존재해요. 그렇겠죠. 그 사각지대 지음에서 다른 택시를 타고 사라졌을 가능성.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아니면 거기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공범의 차량에 탔던가. 네네. 요런 거 정도를 예측을 해야 돼요, 경찰이. 지금 이제 그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뭐 미터기나 GPS가 있기 때문에 거기 그렇죠. 이제 내려줬던 건 팩트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경찰이 당연히 확인을 했고,
그 팩트에 의거해서 그 택시 기사가 진술한 내용을 사실로 믿은 거죠. 찾았는데 지금 귀신같이 지금 없어진 맞아요, 요런 맞아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막 경찰이 이 새끼들이 사각지 문전역 1번에서 내려갖고 사각지대에서 옷 갈아입고 갔는가 아니면 다른 공범이 차 타고 기다리고 있다가 태우고 갔나 아니면 다른 택시 탔나 이제 경찰이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네. 이 정도면 이건 꾼이에요, 꾼.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그쵸. 이쪽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교수님 그 아까 저는 이 부분도 약간 독특했던 게 가다가 그 네. 문전역으로 바로 간 게 아니잖아요. 유턴했어요. 유턴했잖아요. 그 CGV 앞으로 가다가 유턴을 한 것도 예. 뭔가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제 네. 조금 있다가 이제 그거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약간 전문가의 냄새가 나지 폴폴랑 않나. 아주 프로페셔널하죠, 이거 보면.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야씨 우리 저 승부할 만한 놈 제대로 걸렸네. 이제 이럴테면 형사들 네. 가끔 그러거든요. 꾼들 수법이라고 딱 되면 야 이거 한번 붙어볼 만한데 이 새끼. 할만한데, 이런 이거 마바리 식으로. 새끼는 네. 아닌데. 이 경찰들이 아주 현찮은 것들 뭐 경찰 언어로 그래 이 마바리 새끼들 이거 만만하다 이거죠. 네네. 마바리만 있으면 좋겠어요. 경찰 형사 말대로. 좀 수월하게 잡을 수 그럼 있으니까요. 잡죠. 근데 네. 여기서는 마발이 아닌 거예요. 경찰이 딱 볼 때는 야 이거 꾼이다. 야 그쵸?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가다가 갑자기 유턴시키고 그렇죠. 그거는 바꿔서 얘기하면요. 절도해가지고 택시 타고 오는데 혹시 누가 따라오고 있을지 모르니까 헷갈리게 만들려고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 이제 경찰이 이때는 자 일단은 문전역 1번에서 끊겼잖아. 경찰 입장에서는. 네네. 끊겼으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쫓아갈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여기서 되나요? 이제 야 이거는 꾼이니까 동종 전력 전과자 전부 뽑아. 아, 그렇죠. 그 방법이 네. 있겠네요. 네. 그래서 동종 그 범죄 전과자를 사거리 뽑아 엄청 많아요. 그랬겠죠? 그걸 싹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사진을 전부 도출을 해요. 아, 네네. 그 다음에 CCTV는 아까 확보됐죠. 그 네네네. 후문 옆에서 타는 거 네. 얼굴 대조하는 거예요. 아, 기존 이제 범죄 DB화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 네, 있는 네. 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조 작업을 또 그것도 굉장히 일일이 하셔야 다 해야 되나요? 돼요. 눈 빠져요, 눈 빠져. 그래가지고 비슷한 사람이 그 시간대에 거기 지나갔는지 여부를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경찰이. 그쵸? 이게 지금 말로는 굉장히 편한데 이거 반 죽는 작업입니다. 그쵸. 이거 이를테면 이제 약간 소거긴 한데 노가다 뭐 노가다 뭐 그거는 게임도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다 수작업이잖아요. 이게 네, 지금 다 수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꾼이다. 꾼이라면 동종전과자 아파트 고층 절도범들 사거리 뽑아라. 장르별로 하는 거니까 네네. 싹 뽑아라. 그 새끼들 명단 뽑은 다음에 걔들 사진 다 확보해라. 그 사진 갖다 놓고 아파트 후문에서 택시 탈 때 CCTV에 찍힌 그 사진하고 대조하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쵸. 후드티 뒤집어 쓰고 이게 명확하지가 했으면 않으니까요. 내가 볼 때는 그거는 그냥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선택하는 게 뭐냐면 그 동종 전과자 휴대폰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 휴대폰을 가지고 범죄가 발생했을 시간대로 보는 거예요. 20시 50분에서 20시 54분 그 도주한 시간대. 네네. 그 시간대 기지국 활용. 그 수사를 해요. 발신 내역 있는 거. 그 시간대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추리는 게 그 동종 전과자 중에서 그 중에서 네. 동종 전과자 중에서 그 시간대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나와요? 얼마나 저 동종전과 도둑놈들이 많았냐면 122건이 162건이 나와요. 아, 그러면 또 그 사람들 전부 가입자 조회해가지고 그쵸. 일일이 또 그 사람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한 한 명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게임 네. 끝났다고 봤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야, 이거 그 시간대에 그 장소 지나갔고 거기서 전화 쓴 놈, 그 위치에 있었던 놈, 근데 동종전과자야. 같고. 고층 아파트 절도범 전문 터리범이야. 그죠, 이렇게 이건 딱 걸렸다, 들어가기가 이놈이다. 그쵸? 네. 그리고 그놈이 하나 딱 뜨니까 그놈이 또 통화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통화한 상대방을 또 찾았어요. 네네네. 그 상대방을 찾았더니 그 상대방이 옛날에 저 절도해가지고 둘이 교도소 갈 때 공범인 관계야. 이 사건도 지금 공범 그러니까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범인이 공범한테 연락했던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아주 유력한 그 용의자로 봤답니다. 김 씨를. 그럴 수밖에 없었겠어요. 뭐 씨가 나왔어요. 네네. 절도 전과 한 12건 정도 네네. 되는 정말 그 꾼이에요, 꾼. 네네. 그러니까 이거 공범하고도 전화 통화했고 그 범죄 장소에 저 휴대폰 통화 내역도 있고, 떴고 네. 그러면 이건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은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았어요.
어찌됐건 뭐 잡았다는 건 아니고 일단은 가서 확인했겠죠. 이 사람을. 네네. 네. 이제 오고 전화 받은 사람도 했는데 두 사람 다요. 고층 아파트 전문 절도범들 맞아요. 네네. 과거에 살았던 기억들이 있는, 저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아마 경찰이 여기서 게임 끝났다고 봤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잡았다. 근데 근데 두 사람 잡아다가 조사해 봤더니 이제 기지국 수사할 수밖에 없었죠. 그쵸, 위치 네. 이제 어디에 그랬더니 있었는지. 전부 다 집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범행 시간대 전후해가지고 이 사건하고 전혀 관련 없어. 여기서 헛다리 짚은 거예요. 아우, 안타깝네요. 고생 무지하게 했는데도 못 잡은 일단은 거예요, 헛다리를 짚은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제 이게 맥 빠진 상태에 있는 거죠. 네네. 이건 아마 이렇게 하고 나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이제 전부 기진맥진해갖고 쉬어요. 그쵸, 힘이 쭉 빠질 것 아마 같아요. 저 두 사람 용의자 두 사람 조사했는데 아닌 걸로 딱 드러나면 허탈해져가지고 그날은 팀장이 반드시 저 팀원들 데리고 가서 회식. 족발에다가 소주 한 잔 먹여서 보내야 돼요. 네, 그렇겠죠. 들어갈 때 또 저 손에다가 과일 바구니 하나씩 들려서. 그쵸, 지금. 왜 과일 바구니 왜 들려주는 줄 아세요? 홍 박사님? 왜 과일인가요? 많은 세지 것 말라고. 중에서? 집에 반드시 들어가라고. 아내한테 가지고 가라고. 그리고 아. 보는 데서 재수 씨 이 사건 수사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든데 오늘 좀 헛다리 잡아가지고 우리가 소주 한 잔 내가 먹였는데 미안합니다. 이게 저 맨날 집에 못 들어가게 하고 이제 한마디 해주고 네. 그 과일 하나 사서 지금 저 보내요. 일부러 시간까지 알려줘요. 그래야 딴 데 못 세게. 세면은 형사들 사고 치거든요. 그쵸, 지금 스트레스 너무, 받고 막 이러면. 그쵸, 열심히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일부러 과일 사서 손에 들려가지고 보는 앞에서 재수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들어갑니다. 20분 더 20분이면 가잖아. 택시 탔습니다. 그 얘기하면 보내주면 꼼짝없이 이거 들고 들어가지. 반장님의 노하우네요. 이게 팀장들 노하우이기도 하죠. 네네. 하여튼 이거는 이제 맥 빠져서 그렇게 아마 과일 바구니 들려 보내고 이제 한 하루 정도 쉰 다음에 또 본격적으로 또 수사 들어갈 거예요. 오기 생기거든요, 이거. 그럴 수 있죠. 얼굴이 CCTV에 엘리베이터에 찍혔는데 못 잡는다면 자존심 상해, 이거. 그쵸. 형사로서 엄청 자존심 상해. 그래서 수사가 이제 또 진행을 해요. 네네. 그러고 있는데 2014년 1월 2일이에요. 한 해 넘어졌습니다. 아까는 두 달, 2013년 11월 5일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약 한 달 정도 지나서 네네. 2014년 1월 2일 연휴 기간인데 그것도 마찬가지 연제구 쪽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서 절도 신고가 들어와요. 네, 여기도 고층이었나요? 고층이었습니다. 여기도 그래요? 고층이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거기 신정영유 기간에 집을 비웠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쵸. 신정 때 또 이제 뭐 해맞이 이런 거 예, 많이 가시잖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노려갖고 이거는 101동 1703호니까 17층이에요. 이건 더 높네요. 더 높아요, 네네. 아까보다. 역시 거기 가서 확인했더니 베란다하고 복도 창문 거리가 가까워요. 아하. 복도 창문으로 네네.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타고 와서 베란다 그 가까운 거리로 베란다 문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동일 수법이죠, 이게. 네네. 역시 여기도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베란다 이 그 창문을 안 잠갔대요. 교수님, 제가 그래서 요 사건 보면서 네. 제가 조금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이제 지금 아까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시정장치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창문에 있는 이 시정장치, 잠금장치 아니면 우리 가끔씩 왜 그 도어 그 뭐 경보기 뭐 이런 것도 네, 있잖아요. 있어요. 예를 들면 어쨌든 그런 이제 장치들을 사용을 해서 이게 이제 그 침입자가 이 침입을 시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장치들이 한 3분 정도 이 사람의 침입을 방해하면 75% 정도가 포기를 한대요. 포기하죠. 그리고 5분 정도, 5분 정도 방해를 하면 90% 정도, 90% 이상이 포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워야 된다는 얘기죠. 문 여는 게. 잠가만 있어도 이게 이제 여는 데까지 뭐 한 3분이나 5분 더 걸리면 안 하고 그냥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재수없다고 있다라는 오늘 거죠. 잘못 선정했다고 그러고 가겠지. 네네. 그래서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도 요거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아마 고층 17층 정도 되니까 까짓 그 창문 뭐 그거 활짝 열어놓는다고 해도 어떻게 들어오겠어, 설마? 맞습니다. 이 17층에 네. 지가 뭐 비행기 타고 날라오겠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소홀히 해요. 고층 맞아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네네. 절대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아무리 그래도 17층 아니라 20층이라도 25층이라도 맞습니다. 네. 베란다 문 잠가야 돼요. 그럼요.
그럼요. 네, 반드시 한 거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다 공통적으로 전부 다 범행 시간대에 다 문 열어놨더라는 거예요. 베란다. 그러니까 이놈들한테는 타겟팅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것도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아파트의 구조, 환경이 유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네네.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높지요. 이러면 긴장하기 시작해요. 보면 약간 이제 좀 알고 갔다라는 느낌이잖아요. 네. 네, 이거를 이제 이런 아파트를 좀 골라서 갔다라는 느낌이니까. 그렇죠. 네. 그 복도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옆에 베란다하고 그 거리가 짧은 네. 그런 아파트. 이게 길으면 지가 스파이더맨 아니어도 못 가요. 무서워서. 그렇죠.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네. 내가 생각할 때는 한 1,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옆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몇 번만 가면 네네. 베란다 이렇게 열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공통점이 다 있었대요. 이게. 네. 하여튼 아파트 복도 창문을 통해서 베란다까지 거리가 짧은 아파트만 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아까 그 범인들 키가 한 180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양손을 벌리면 이게 자기 키만큼 나오니까 잡히죠. 그 정도 거리면 잡고도 이렇게 간단 갈 말이에요. 수도 있는 거죠. 베란다 네. 이쪽 잡고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신정 연휴에 집 비운데 이게 17층에서도 났고 이거 유사 범행이고 피해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고층이니까 누가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열어놨다고. 네네. 그러면 여기도 또 역시 CCTV는 그쵸.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죠. 백일동 가고 CCTV 현관문 이제 공동 현관문 또 CCTV 다 있잖아요. 그쵸. 확인했더니 맞네요. 야구 모자, 후드티, 2명의 남자. 네네. 이놈들은 저녁 6시 꼭 처저녁이에요. 18시 16분경에 진입해가지고 19시 40분경에 아웃이에요. 나와요. 그러니까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분 내외에 타다닥 돌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네요. 네네. 근데 요번에 진입하는 거는 좀 나오더라는 거예요. 현관문에 CCTV에. 어떡해요? 네. 예, 요번 거는 좀 이제 진전이 좀 있어요. 네네. 어떻게 했냐면 한 명이 화단 앞 복도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화단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아파트 1층에 1층에 이제 화단. 그 네. 앞에 복도 창문이 있더래요. 그걸로 집어넣고 안으로 네네. 쏙 들어가더래요. 현관문은 비밀번호 알아야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한 놈은 이제 밖에서 있다가 먼저 그 복도 그 화단 앞에 복도 창문으로 들어간 놈이 안에 들어가서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놈 밖에서 있다가 같이 둘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은 그 이제 동해 입구에 네. 동해 진입할 때도 이제 비밀번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입주민들이 비밀번호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카드 같은 거 대고 맞아요. 네. 입주민 아닌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맞아요. 이제 하려고. 근데 어떻게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한 복도에 명이 이게 먼저 들어가고 네. 문을 열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도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쏙 들어가고 이놈이 들어가서 그거 누구한테 발견됐으면 신고했겠지. 그러네요. 쏙 들어가고 저놈이 다시 나오면 자동으로 열리잖아. 그러니까 네네네. 이제 한 놈이 같이 들어간 들어간, 거예요. 네네. 그러면 두 놈이 들어간 거는 나오니까 그때는 또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하겠지 경찰이. 그렇죠. 네네. 엘리베이터 CCTV를 봤더니 요 놈들이 1층, 2층, 3층에서는 엘리베이터에 안 나와. 근데 4층에 딱 나오네. 걸어서. 그러면 올라갔구나. 걸어서 3층까지 간 다음에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두 놈이 타고 네. 17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것도 이제 발각을 좀 안 그렇습니다. 되게 하려고 예. 아마 그렇게 한 거 같아요. 와, 머리 엄청 써요, 생각보다. 그러네요. 그러더니 그때 이제 또 경찰은 또 엄청 자세히 살펴봐요. 자, 엘리베이터 탔다, 저 두 놈, 물론 얼굴 또 안 나와. 아, 그쵸. 후드 복장이 뒤집어 쓰고 했으니까 비슷했으니까요. 얼굴은 안 나오는데 저놈들이 뭐 특별한 게 있나 하는데 경찰이 가장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 장갑 꼈나 봐요. 아, 그쵸. 엘리베이터 작업할 눌러야 때 되니까. 장갑, 그쵸. 네, 엘리베이터 누르잖아요. 그 지문.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제 엘리베이터 볼 때는 옷도 옷이고 얼굴 나오면 얼굴도 자세히 보지만 그런 게 불가능하면 체형 같은 거 자세히 보고요. 네. 걸음걸이는 머릿속에 수없이 돌려봐요. 네네. 걸음걸이. 네네. 예, 그리고 제일 먼저 보는 게 저 새끼들 장갑 꼈나 안 꼈나 봐요. 그리고 뭐 만졌나. 네네. 그러니까 딱 봤더니 두 놈이 장갑 안 꼈더라는 거예요. 오, 네. 엘리베이터 탔을 때는. 네네. 그리고 누르더라는 거예요. 오, 네. 근데 늦었어요. 왜요? 그 즉시 발견하고 가서 지문 떴으면 나오죠. 네네네. 근데 이거는 한참 지나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덮어쓰게 돼서 안 된 덮쳐져서. 거예요. 그래도 과수팀 불러갖고 지문 제출을 했대요. 네네. 근데 결국은 역시 실패한 겁니다. 아, 안타깝네요. 얘들도 아마 우리가 이거 누르고 간다고 해봐야 맨손으로 누르고 가봐야
여 아파트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누르고 그러니까. 오르내릴 텐데 이 집은 안 나올 거야 하고 마음 놓고 한 거예요. 그 정도라면 이놈들 풀으라고 본 거예요. 경찰이 또. 그쵸. 야 이거 진짜 이 정과 많은 새끼들 다르구나. 그 여기서 또 끊겼어요. 경찰 수사가. 됐겠죠. 네네. 첫 번째 사건 추격하다가 운전자 앞에서 놓치고.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났는데 여기서도 엘리베이터에 지문 안 나오면서 그냥 CCTV 그냥 그 얼굴 그대로 나오고 더 이상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스카스 아시죠? 네네. 예, 이게 스카스 이제 기법. 예, 그 경찰의 스카스 이 동일 수법 이 감식 네네네. 그러니까 전국 어디에서 비슷한 사건 나는 게 전부 수집돼 있는 그 스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그거를 이제 경찰이 보면서 이거는 엄청난 전과자들이다. 아, 그쵸. 지금. 전문가 새끼들이니까 네네. 요거 저 동일한 수법 여기만 일어나는 게 아닐 거다. 이게 네. 두 건만 가지고 여러 건이 날수록 그쵸. 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유리하죠. 경찰 그럼요. 입장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스카스를 활용해 가지고 동일 수법 전과자를 범죄를 전부 감식을 한 겁니다. 아, 검색을 한 거예요. 검색을. 그랬더니 네. 아우 씨 생각보다 많이 났었어요. 그래요? 2013년 11월 5일이 아까 첫 사건이었죠. 네네. 그날부터 2014년 2월 24일 현재까지. 좀 짧은 기간이죠, 비교적. 연산 구동, 네. 그다음에 거제동, 네. 연산 사동, 해운대구 좌동 총 11건이 모두 고층 아파트에서 침입 방법이나 도주 방법이 동일한 동일범으로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범죄가 11건이 더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 다 가서 분석해야 돼요. 그쵸, 경찰이. 지금. 네. 똑같습니다. 이거 그 특징이 뭐냐면 네. 현관하고 아파트 입구에 나오는데 네. 동선 파악이 안 된다는 거.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사라진다는 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얘들은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걸 파악하고 있다는 그렇죠. 소리네요. 나중에 이제 얘들이 어떻게 파악해갖고 활용했는지 나오겠지만 이놈들이 항상 아파트 현관 CCTV에만 나와요. 거기만 나와요. 거기만.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전 답사해가지고 CCTV가 현관 앞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지들이 뜯어낼 수도 없고 거기를 통과 안 할 수도 없잖아. 없으니까. 네네. 거기 범행하러 가려면 그쵸. 그거는 얼굴이 나와도 좋으니까 뒤집어 쓰고 가는 거고 네네. 그 이후에 범행하고 난 다음에 그 이동하는 동선은 CCTV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놈들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문 같은데 후문 같은데 이런 데로 가는 것 같고요. 네. 뭐 담장이 낮은 데는 담장을 홀딱 넘어가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길로 안 가고. 그러니까 이게 경찰 수사 이게 미치는 거죠. 11건이 다 그 정도였어요.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사람 애말리고 약 오르는 사건이잖아요. 미쳐요, 이거. 지문도 있는데 안 나오고 장갑품만 얼굴도 있는데 나오고. 안 나오고 택시도 있는데 안 나오고 미치는 거예요. 야, 이거 막 거의 다 죽어가는데 그 사이에 사건은 일주일에 2건씩 계속 나더라는 거예요. 이제 동일범 소행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도 늘어나고 피해액은 자꾸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부산 경남 고층 아파트 이제 절도 사건이 이제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기 시작하면 경찰 엄청 시달려요. 그렇겠죠? 또 털리다. 또 뭐 놓쳤다. 경찰 또 뭐 못 하나. 잡았다. 경찰 뭐 하나. 뒷북. 아예 이 네. 패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막 그 보도 보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이거. 그쵸, 좀. 이제 자, 일주일에 2건씩 펑펑 터지지. 아이고. 예, 이러던 중에 네. 범행 이후의 동선은 그래도 끊임없이 경찰이 추적은 했어요. 그 비슷한 연계해서 사건들. 여기서 네네. 생략됐어도 여기 그 움직였을 만한 방향에 있는 CCTV 또 분석하고 그러던 중에 네. 하나 찾긴 찾아요, 경찰이. 뭐가 나오나요? 보니까 요 범인들이 택시를 저 절도짓을 하고 나와갖고 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면 담배를 피더라는 거예요. 아, 담배면 아주 또 그쵸. 이게 타액이 그러면 타액 DNA 나오니까 DNA가 나오니까. 경찰이 엄청 좋아하는 게 범인들 담배 피는 거잖아요. 아, 그렇네요. 엄청 좋아하죠. 그리고 담배꽁초 좀 너무 공중도덕 안 지켜주면 좋죠. 이렇게. 그냥 길바닥에다가. 그러면 네. 감사하죠. 요놈들이 택시 기다리면서 담배 피우는 모습이 저 CCTV 하나에 우연히 뜬 거예요. 네네. 그래서 또 불나게 쫓아갔대요. 내가 네. 이거 직접 그 형사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냥 쫓아갔다는 거야. 가가지고 그 주변에서 분명히 그 담배 피던 장소에 폈으니까요. 막 네네. 이잡도 주셨나 봐. 네. 없더라는 거예요, 담배꽁초가. 꽁초가. 분명히 거기서 버리는 거 있었는데 버리는 거 같았는데 이게 담배꽁초는 버려야 될 거 아니야. 피웠으면 그거를. 그쵸, 그런데 거기 가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한 분이 청소했을까?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CCTV를 또 살펴봤대요.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나 혹시 수거하거나 청소한 분이 청소해갔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청소해간 분이 그 담배꽁초를 치웠으면 어디다 버렸는지 알면 또 쫓아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CCTV를 확인했더니 네. 와 정말 꾼들이에요 이 새끼들. 어떤 담배꽁초 안 버리고요 다 피운 다음에 다 가방에 도로 넣더라는.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이거는 뭐 절도 조상 같은 놈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담배꽁초를 가지고 갔다. 담배꽁초를 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형사들이 야 이 새끼들 정말 대단하네. 네. 예,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전투의지가 활활 타올라요 형사들이. 네네. 얼마나 오기 생기는데요. 이 그렇겠죠? 새끼 꼭 잡는다고 생각 들죠. 네네. 하여튼 추적하는 거는 가다가 다 끊긴 거예요. 늘 실패하는 거예요. 예, 맥 빠졌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내가 볼 때는 CCTV를 찾아서 동선을 연결해 가면서 이놈들을 추적하는 건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이 정도 되면. 안 나오니까요.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이거는 얘들이 택시를 타고 택시 어디에서 내려가지고 어디로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면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진 거예요. 그랬겠죠? 예, 네. 얘들 미리 파악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쪽. 그러면 얘들 동선 CCTV로 경찰이 추적해 가는 거는 불가능해요. 지금 이런 경우는 포기해야 돼요. 이 CCTV가 없는 곳만 좀 골라서 그러면, 다닐 가능성이 예, 그렇게 도망다니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라면 CCTV 쫓아가는 수사는 가능하면 생략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큰 정보가를 이제 얻지 못할 가능성이 네, 높으니까요. 그거는 네네. 헛고생만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네. 우리 그 경찰 흔히 얘기하는 홍유진 박사 같은 분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거라든지 패턴, 과학 수사해야 돼요. 네, 범죄 그래서 패턴. 분석합니다. 네네. 자, 이 범행이 주로 무슨 요일에 일어나느냐, 네네네. 요일, 그다음에 범행 시간대, 네. 그다음에 뭐 기상, 네네. 뭐 어떤 주변 여건, 네네. 뭐 이런 것 등등 패턴 분석을 이제 경찰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 방향을 CCTV로 하도 실패를 하니까 바꿨어요. 아, 네. 그래서 분석을 딱 했어요. 여러 건 이제 막 무지하게 많이 났잖아요. 그쵸, 네네. 그걸 놓고 대조를 해서 딱 했더니 어떤 이 범행이 항상 일어나는 건 금요일에서 토요일이에요. 날짜가 요일이 명확하게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이에요. 주말을 네, 주말만 요놈들이 네네. 범행이에요. 이 새끼들이 아주 그 주말에 한 하고 또 일주일 쉬었다가 또 하고 그러나 봐요. 아, 그런 모양이에요. 네, 지금. 금 토요일만 범행하고 네네. 범행 시간대가요. 네. 초저녁입니다. 19시에서부터 21시까지. 아, 딱 그 저녁 식사 한 장 먹고 막 그럴 때쯤이네요. 네네. 그 다음에 범행 시간은 20분에서 30분. 굉장히 짧고요. 짧고요. 네네. 그 범행 패턴 나오죠. 네네.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추정하냐면 얘들이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범행을 한 다음에 장무래비 같은 놈들한테 이 훔친 귀금속 같은 거를 처분하고 그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요거는 쓰는 거야. 그쵸, 막 써제끼겠죠. 써제끼는 거예요. 그 원래 도둑질한 돈 막 써요. 그쵸. 네. 써제낀 다음에 돈 다 떨어졌어. 그럼 또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또 들어가. 요 패턴을 반복할 것이다. 이게 하나. 그러네요. 범행 패턴. 네네. 몇 개 나왔죠? 금, 토요일이다. 네네. 19시에서 시간대. 21시다. 2, 30분 소요된다.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얘기하면 금, 토요일 날 작업하고 그쵸. 일주일 먹고 또 다시 나선다는 패턴. 네네. 그러면 금, 토요일 날 잠복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쵸. 볼 땐. 네. 그 다음에 주로 항상 나오잖아요. 공통점. 그쵸. 지금? 복도하고 네네. 베란다 창문이 가까운 짧은 아파트가 선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아파트 네네. 경찰이 다 찾아야 돼요. 어느 이제 네. 이런 지역에 이런 아파트들은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네, 찾아야 되는 거죠. 찾아가지고 배치를 해야 돼요. 배치를 거기에. 해야 되는데 네네. 기존에 한번 해간 아파트보다는 그쵸. 안 여건이 비슷한 이놈들이 거쳐가지 않은 아파트 쪽을 가능성이 주로 있고. 잠복 근무를 네네. 세워요. 네네. 근데 이게 가설상 맞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제가 형사계장 할 때 실패한 게 있어요. 어떤 저도 지금과 같은 단서에 의해서 네네. 그놈들이 주로 가는 동일한 유형의 아파트 아직 안 털은 곳에 형사들이 집중 배치를 했는데 네. 이 범인 새끼가 한 대를 계속 털었어요. 했던 그 바람에 것만. 오히려 비난 더 받았어요. 왜 한 번 했는데 거기에 또 들어와서 터는데 딴 데 가서 또 뒷북치고 앉았다고 또 엄청 두들겨 맞은 적이 있는데 아이고. 와 그때 도둑놈 미워 죽겠더라고 정말. 근데 이게 약간
독특하긴 해요. 네. 네, 턴데 또 턴. 왜냐면 이제 그 그렇게 안 하잖아요. 피해가 발생했던 데라면 이제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네. 초점화되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 잘 안 하죠. 하는데 근데 그걸 역이용한 거예요. 아, 내가 당한 거죠, 범인한테. 나름 머리를 써서 그렇게 한 진짜 거네요. 열받는 길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경찰 입장에서는 안 터는데 복도하고 베란다 거리가 짧은 고층 아파트 아직 안 터는 곳에 그 집중 배치될 수밖에는 없지요. 그랬겠죠. 네. 네. 그다음에 요놈들 또 공통점 패턴이 또 있죠. 네. 범행할 때마다 택시? 그렇지, 택시 항상 이용한다는 것도 하나 맞고요. 네. 같은 옷 입는 거. 옷도 그죠. 그거고, 그 다음에 택시를 타되, 요 꼭 가다가 돌리거나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 요 놈들이 택시를 딱 동선에서 내렸는데 바로 사라졌잖아요. 네네. 이런 거 보면 어딘가 이게 택시를 2번 정도 갈아타면서 이동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아, 그쵸. 뭐를 타고 가서 한 택시 타고 안 가요. 유영철이가 네네. 또 범행하고 난 다음에 인천 월미도에서 황모 씨라는 분 그 손목 잘라가지고 살해한 놈이 있었어요. 네. 살해한 유영철이가 네네네. 인천에서 도망 나올 때도 부천인데 인천 부평까지 와서 여기서 여기까지 택시 타고 내려서 또 다시 택시 타고 일로 가고 여기서 버스 타고 이렇게 이 범인들이 그런 짓을 하잖아요. 네네. 얘들도 똑같이 택시 후문 아파트 털고 난 다음에 후문 쪽에서 택시 타고 어디쯤 가다가 거기서 내리고 거기서 사라졌지만 거기서 분명히 다른 택시 타고 또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졌겠죠. 네, 그래서 네네. 택시 갈아타기 하는 거 요런 거 등등 보면 요놈들 특성이 어느 정도 나오긴 하죠. 그쵸. 네. 근데 요런 특성이 나오면 경찰은 자꾸 이제 누적돼서 이게 범인 검거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단서가 계속 나오는 계속 거니까요. 나오는 거니까요. 네. 하여튼 유력한 아직 안 털은 아파트 잠복근무 엄청 지루해요. 그럴 것 여기 같아요. 온다는 희망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이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뭐 언제 오실지 모르는 님 기다리는 심정이에요. 그게 이제 잠복이라는 건데. 그리고 또 날씨 덥거나 춥거나 그러면 또 시동 못 켜고 있잖아요. 시동 켜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차 안에서 창문 요만큼 열고 이제 있는데 이렇게 배는 자주 고프고 소변은 그렇게 자주 마려운지. 그래서 잠복할 때 나는 가능하면 물 안 먹었어요. 자꾸 비워야 되니까. 네, 그 물을 많이 먹으면 이상하게 화장실 가는 게 귀찮아서. 근데 또 이상하게 그 차 안 같은 데 잠복하면 물이 많이 먹고 싶어요. 그쵸. 이상하게 움직임도 없는데도 네, 물이 많이 먹고 싶더라고. 하여튼 그거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잡으면 그거 이제 형사들 말로 현장 박치기 했다고 그래요. 야, 이렇게 그 딱 잠복하고 현장에서 있다가 딱 따버렸다는 잡으면 네. 거예요. 현장 박치기. 그러려고 이제 그 준비하고 배치를 한 다음에 한편으로는 작물 수사도 해봐야겠죠. 그죠. 훔쳐간 물건은 분명히 처분을 하니까 이놈들이 일주일 동안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절도 사건은 네. 작물 수사합니다. 그래서 네. 작물 취득 전과에 있는 보석상 같은데 네네네. 노렉스 시계 뭐 이런데 이 탐문 열심히 해요. 네. 근데 어땠나요? 이것도 안 소득이 나왔습니다. 크게 없었군요. 결국 그러면 이제 이 아이고. 사건 뭐 형사들 참 힘든 거 이제 계속 아까 말한 것처럼 기다리면서 그냥 잠복만 하고 가는 이제 실정이에요. 네. 이 와중에 또 사건이 났습니다. 지금 좀 빈번하게 지금 계속 네. 좀 사건이 나는 것 같아요. 예, 또 났습니다. 2014년 3월 18일 날 아, 네. 부산 연제구 한 아파트에서 또 절도 사건이 또 났어요. 요 사건도 아마 비슷했을까요? 같습니다. 네. 이때 아마 이제 보도가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경찰 뭐하냐, 뭐 이러면서 이것도 엘리베이터 가서 CCTV 분석했더니 동일범이에요. 그 후드 뒤집어 쓰고. 네, 동일범이에요. 20분간 범행한 다음에 아파트 후문을 통해서 도주하고 택시 이용했대요. 아, 패턴 똑같네요. 똑같죠? 네. 아파트 후문 CCTV 또 그 근처에 있는 방범 CCTV 통해서 택시를 확인했어요. 그렇지만 역시 택시 번호는 특정 못했고요. 그래도 또 택시 아까 그 백밀러에 요만한 거 네네. 갖고 찾죠. 네네. 역시 여기서도 택시 측면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 문구 가지고 아, 그렇죠. 콜택시에서 찾았어요. 아, 그게 또 하나의 어떤 특징으로. 네, 택시기사 네네. 찾았더니 이분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 시간대에 2명이 가야동 근처에 내려달라고 해서 거기 내려줬는데 네. 네, 맞습니다. 모자 눌러 쓰고 이래갖고 내가 정확히 얼굴은 기억 못하는데 맞습니다. 비슷하네요. 네네. 가야동 근처에 그러면 내려준 데 갑시다. 그쵸.
택시기사하고 내리면 갔어요. 네. 하차 지점에서 CCTV 또 비추는 거 있죠. 네. 그거 깠어요. 어땠어요? 당연히 실패하겠죠. 그동안도 계속 실패했잖아요. CCTV는 이제 조금 택시 하차한 거는 여전히 실패해요. 네네. 정말 맥 빠진 거니까 계속 사각지대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홍 박사님 형사들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깝깝할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정말 열받거든요, 이거. 잡힐 듯 말 듯 지금 계속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때는 좀 다른 생각한 것 같아. 이 새끼들이 사각지대로 이동해갖고 그 근처에 있는 택시 또 탄 거 아닐까? 다른 택시? 네네. 그러면 하차 장소에서 택시에서 내려갖고 하차 장소에서 도보로 이용해갖고 택시를 탈 만한 위치. 네네. 거기를 이제 좀 연장해서 찾아봤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 근처를 비추는 CCTV를 또 경찰이 이제 본 거예요. 거기 그리고 바로에서는 안 나왔지만 안 나왔으니까 얘들이 걸어서 네네. 걸어서 다른 택시 탈 만한 도로 그거 할 만한데 네, 거기를 비추는 네. CCTV를 또 이제 뽑아서 네. 거기에 서 있던 택시를 전부 다 뽑아. 네. 이제 조금 더 힘들더라도 조금 더 했어요. 이제 늘어났네요, 범위가.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린 저는 금요일하고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인파가 너무 많아갖고 그 택시를 전부 다 뽑았는데 택시 기사들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린 택시 지점에서 걸어서 이놈들이 갔을 개연성, 걸어서 가갖고 요쯤에서 택시 탔을 가능성, 여기를 비치는 택시를 전부 뽑아라. 택시 기사를 상대로 조사했더니 몰라. 그럼 또 여기서 이제 맥박지. 이제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비교적 과학 수사예요. 지금까지는 그죠? 그렇죠. CCTV 예, 그래도 디지털 수사한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부터는 이 정도 되면요, 이제 아날로그 수사 들어가야 돼요. 원시 수사해야 됩니다. 네. 어떤 그래서 이제 방식으로 예측을 어떻게 하냐면 네네. 내려주는 데가 공교롭게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내려요. 그 귀신같이 정도까지는? 하차해서 사라지는데 네네. 그러면 이 새끼들이 여기가 환승 지점일 수도 있다. 형사들 입장에서 볼 때. 그쵸. 교수님,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가서 다시 택시 탔을 개연성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이 혹시 택시 타고 어디 가서 자기 차 이용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택시를 이제 수사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자가용도 생각할 수는 있어요. 자가용을 거기다 세워놨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럼 나왔겠죠? 그러기에는 범인들 입장에서 위험하죠. 그쵸. 경찰이 염두에 안 둡니다. 왜? 그쵸. 장기간 도로에다가 그 차를 세워놓을 이유도 없고. 그쵸. 그죠? 네. 그다음에 본인들의 번호. 차를 이용하면 검거 대령률이 많죠. 그쵸. 그리고 애초부터 차를 이용할 놈 같으면 아파트까지 이동할 때도 지들 차를 타고 와서 멀찌감치 세워놓고 걸어서 아파트를 들어가죠. 맞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경찰은 배제를 주로 택시만 이용한다. 이건 자가용은 아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거 지적해 주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환승 지점일 가능성이 많고 금, 토요일 날 범행 시간이고 그래서 하차 장소일 그 유사한 그 지역 네네. 그 잠복 근무도 하고요. 전단지를 만들어요. 그 옷 그 새끼들 입은 옷 전단지 만들어 가지고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택시를 타니까 택시 회사에 쫙 뿌려요. 네네. 요런 놈들이 혹시? 승차하면 네. 경찰에 신고 좀 해주십시오. 네네네. 이렇게 이제 뿌려요. 그런데도 뭐 이게 오리무중이었다고 그러고요. 그런 와중에 네. 부산, 네. 울산 이제 섹터가 넓어지는군요. 울산으로 가더니 양산으로 갔다가 광양까지 가요. 전라도 광양까지. 이제 활동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하던 게 갑자기 일주일에 7, 8회로 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매일 도둑질하는 거 이제. 하루에 한 건 이상 그렇죠. 할수 이제 대담해진 거예요. 자신이 생긴 거예요. 안 잡히거든. 네네. 얘들 잡히는 거에 엄청 경계하는 아이들이잖아요. 네네. 택시 갈아타고 돌아가고 이러는 거 보면. 네네네. 그런데 아유 경찰이 오셨거든 우리 못 잡네. 그쵸. 대범해진 거예요. 그쵸. 네. 이게 100여 회 발생했어요. 100번 가까이. 100번.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그 담당 형사 얘기하더라고. 이때 정말 욕이라는 욕 엄청나고 사실 위에서 쪼는 거 그 강도 감당 못해요. 그쵸. 얼굴도 안 잡아. 나도 수사과장 했지만 그 과장이 형사과장 수사과장이 그 담당팀 그 아침에 얼굴도 안 쳐다봐요. 뭐해 이 새끼들아. 못 잡았다고. 이 새끼들 뭐 하는 거야 이 새끼들아. 밥이나 처먹고 새끼들. 아이고. 사실 근데 미안하죠. 미안하면서도 이제
하라고 하는 타니까요. 거고 나중에 잡으면 상도 주고 술도 사주고 용돈도 주죠. 그쵸. 그래도 그때 하중이라는 거 이건 말도 못해요. 그쵸. 그 압박감. 그리고 얼굴 마주칠까봐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윗사람들 없이 사무실 들어가서 하다가 또 오면 나가고 그래요. 아이고. 이때는 별트집 다 잡혀요. 구두 신으면 이 새끼들 구두 신고 뛰어다니겠어? 구두 신었다고 뭐라 그러고. 별트집 다 잡죠 사실. 아이고. 자, 이런 와중에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쵸. 지금 일주일에 지금 막 7, 8회씩 이렇게 났는데. 그러니까 뭐 울산, 양산, 광양 같은 데서 일어나는 거는 이제 그 경찰서 형사팀에서 한 거니까 자료만 이제 받으면 스카스로 이제 되네요. 받아갖고 대조만 하는 거죠. 네네. 서로 이제 공존은 하겠지만 네. 2014년 4월 18일 날 사건이 하나 또 생기는데 이때는 연제국이 아니에요. 아, 사상구 달라지네요? 주례동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 동일한 절도 사건 똑같아요. 베란다 침입해갖고 현관문으로 도주한 거. 그러니까 동일범이에요. 지역 위치만 조금 달라진 예, 거예요? 위치만 네네. 바뀌었어요. 이때도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이때도 갈 때도 맥은 빠져서 가요. 어차피 그쵸. 그동안 몇 건 했지만 얼굴은 엘리베이터에 나오는데 현관 나와갖고 택시 타면 사라졌잖아. 이 맥은 빠지지만 그랬다고 또 안 갈 수는 없잖아. 그럼요. 포기하면 안 되잖아. 네. 그럼 또 가는 거야. 네.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 감식을 하는 거죠, 경찰이. 그쵸. 어떻게 보면 다소 형식적일 수도 있고 그때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경우, 실패하는 경우 많죠. 근데 또 혹시 예, 새로 가요. 이제 정보가 또 있을 수도 왜 있어요. 가요? 정말로 이번에는 정밀 감식 그 분석 중에 특이한 사건을 하나 발견해요. 뭘까요? 예, 당일날 CCTV가 19시 28분인데 네. 아파트 105동 앞에 택시가 멈춰요. 여태까지 앞에요? 아파트 앞에까지 택시를 이놈들이 타고 온 적이 없어요. 아. 딴 데서 그쵸. 택시 타고 내려가고 걸어서 와서 아파트로 진입했잖아요. 아까 뭐 후문으로 예, 넘어간다든지 예. 도망갈 때도 강을 후문으로 넘어가고 넘어가든지. 택시 타고 가고. 네네. 근데 요번에는 4월 18일 사상구 사건은 네. 주례동이래요, 주례동. 네. 여기는 요놈들이 105동 아파트 앞에까지 택시를 타고 와요. 아주 대범해졌네요. 근데 대범해졌어요. 네. 그리고 거기 딱 보니까 CCTV에 이놈들이 하차하는 게 딱 나와요. 네. 그리고 아파트 정문 CCTV 딱 비치고 통과해서? 있으니까 네. 택시 그냥 바로 나오죠. 그쵸. 이거는 뭐 택시 뭐 그냥 바로 확보했어요. 네. 그리고 택시 기사 확인하니까 네. 택시 기사분이 얘기해줘요. 어떤 얘기를 해주시죠? 부산 진구 계금동에서 남성 2명이 승차를 했다. 승차 위치. 그러더니 이놈들이 주례동에 있는 이번 그 아파트 땡땡 아파트 가자. 네. 그래서 자기가 거기 와서 딱 도착했대요. 네. 그랬더니 그 아파트에서 도착했는데 안 내리고 이놈들이 에이 여기 말고요 아저씨 공공 아파트로 갑시다. 그래서 무슨 또 아파트에서 다시 공공 아파트로 왔는데 그 다시 온 장소가 요번 사건 난 사건이 장소. 났던. 그러니까 아마 판단컨대 요놈들이 여기를 선택을 했다가 했는데 택시 타고 갔는데 여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별로였나요? 뭐 여건이 뭐가 있었겠죠. 뭐가 좀 넓었거나. 예, 그러니까 야 아저씨 딴 데로 갑시다. 그래서 요번 아파트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요놈들이 미리 안 내리고 그 아파트 입구에서 딱 내려버린 거예요. 105동 앞에서. 그럼 이 정도 되면 약간 이렇게 털어야 되겠다는 리스트, 아파트가 리스트업 정도 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맞아요. 딱 내가 볼 때는 후보지 딱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세상에. A 쪽으로 오늘 갔는데 거기가 여건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 기사 아저씨 택시 돌래요. B로 갑시다. 그러니까 B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래 105동 저기서 내려주세요. 이렇게 가리켜서 그 정확한 승차 지점도 알려주죠. 네. 여러분들이 계금동에 탔다 그러니까 네네. 그 승차 지점이 어딘가 이제 경찰이 찾아봤더니 네네. 동의대 입구 옆에 있는 그 땡땡 맨션 앞이에요. 이거 좀 굉장히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 탔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맨션 앞에 있는 CCTV 까야죠, 또 경찰이. 그렇죠. 네네. 예,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CCTV 싹 다 확보해가지고 그쵸? 분석을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맞긴 맞아요. 요놈들이 거기서 타는 게 있고 또 범행을 탄 것도 계금동 쪽에서 했는데 네네. 무슨 맨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네네. 동의대 있고요. 네. 내릴 때도 거기서 내리네. 그러면 이거 그럼 뭐가 정류장이에요. 있잖아요. 정류장. 네. 경찰이 오케이 요거 그래서 이제 요놈들이 어느 정도 단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무슨 맨션이냐면 네네. 광안 맨션 앞이에요. 무슨 이렇게 광안. 이름. 네, 상관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를 경찰 입장에서는 요놈들이 탈 때도 그 인근에서 타고
다시 범행하고 가서도 그 인근. 인근에서. 광안맨션 앞에만 꼭 내리는 게 아니라 광안맨션 가기 전에 슈퍼 정도에서 내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 섹터가 같아요. 네, 그 인근에서. 동의대 인근. 그러니까 분명히 동의대 인근하고 요놈들이 연고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지리 근처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그 근처에서 타고 범행하고 내리고, 다시 가서 그 저쪽 앞에서 내려갖고 다시 걸어가거나 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광안맨션이 환승 지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 거고요. 네. 주변의 CCTV 전수 검사하고 정밀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그 근처를 지나가는 110번 버스 블랙박스도 경찰이 분석했어요. 그쵸. 우리 이제 수사할 때 이렇게 네. 고정식 CCTV도 당연히 좋은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또 굉장히 잘 발전한 게 맞아요. 돌아다니는 CCTV라고 하죠. 맞습니다. 블랙박스. 네. 그래서 광안 그 맨션 거기 지나가는 110번 버스 블랙박스에서 요놈들이 오르내리는 거를 확인했어요. 아, 그럼 버스를 탑승을 했다라는 버스가 이야기예요? 지나가면서 거기 서 있는 게 비춰진 거예요. 비춰진 거예요. 네, 그러면 요놈들이 거기 그 어디에? 광안맨션 인근 어디엔가 연고는 있다고 경찰은 본 아, 거예요. 네네. 그러면 요거는 범인들이 분명히 환승 장소로 쓰는데요. 택시 타고 내리고? 범행하고 와서 내리고 요러는데 그럼 그 근처에 잠복 근무해야 돼요. 그래요. 이거 그렇죠. 이제 또 네네. 지루하지만 결국 기다리면 근데 유리한 점이 있죠. 그쵸? 요놈들이 늘 그 옷을 입어주니까 감사하죠. 아, 이 점이 아주 응. 땡큐네요. 그 땡큐죠, 땡큐. 그러니까 거기서 잠복 근무 시키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잠복 근무를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아, 또 사건이. 예, 또. 4월 24일 그 직전에 그 발생했던 사건인데 늦게 신고가 된 거예요. 아, 신고가. 예, 신고가 네네. 이 앞 사건보다 이제 한 7일 전인 4월 11일 날 발생했던 사건이에요. 네네. 그것도 이제 하나 발생 뒤늦게 들어오니까 경찰이 현장에 가서 이제 확인을 했어요. 네. 그걸 봐야 되니까 거기서도 택시 탑승하는 용의자 똑같죠? 이거 나오고 네. 광고 문구로 이제 택시기사 찾았더니 30대 남자 2명이 후문에서 승차해가지고 동의대로 가자고. 아, 또. 그렇지 않아도 잠복하는 데가 동의대 네. 쪽이잖아. 네네. 역시 그 근처 맞구나. 아. 확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뭐를 이제 경찰이 하나 더 얻었냐면 광안맨션 동의대 인근이래요. 네네. 동의대 인근이지만 광안맨션 가기 전에 슈퍼 있는 데서도 내리더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네. 딱 그 지점만 내리는 게 아니야. 이 야근 놈들이잖아. 그쵸. 여기에서 내릴 거면 요 근처에서 한 번은 여기서 내려서 걸어가고 그러게. 한 번은 이 앞에 가가지고 내려서 뒤로 거꾸로 돌아오고. 걸어오고 요런 식으로 요 지점을 두고 네네. 그러니까 환승 지점을 두고도 나름- 딱딱 여기서 내리진 않은 거야. 나름 머리를. 그럼 경찰이 써서. 통계를 잘 낸 거예요. 여러 건을 가지고. 그쵸. 여기서 내릴 때도 있고 저기서 내릴 때도 있고 여기서 내릴 때도 있는데 컴파스로 반경을 쫙 그려보니까 여기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아, 네네. 여기 환승지점 잠복근무 지역이야. 네네. 요렇게 하거든요. 지금 많이 그래도 좁혀져 왔어요. 그렇죠. 여러 그쵸? 건이다 네네. 보니까 이게 좁혀진 거예요. 네네. 이게. 그래서 잠복 시작하는 거예요. 컴파스 해가지고 주변 반경 그려요. 네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지도 네네. 갖다 놓고 원 이제. 예, 이렇게. 원 그려가지고 네네. 요렇게 해서 야 여기 환승 지점 여기 가능성 제일 많아. 그럼 요 목에다가 택시가 타거나 내릴 수 있는 인접 지역에 경찰들 배치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수사진에 신념이 있어. 신념. 반년 동안 얘들은 패턴이 똑같다. 그죠? 그러네요. 네네. 늘 같은 복장이다. 네. 이건 땡큐. 금, 토요일 저녁 시간, 초저녁 시간 그 범행하는데 광안맨션 동의대 그 앞 편의점 그 인근에서 택시 탈 거다. 아, 그쵸. 요 확신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드디어 검거하게 됩니다. 아유, 속이 다 시원합니다. 잠복하고 계셨다가 예. 검거를. 예, 하는 건가요? 5월 2일 날입니다. 네네. 역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19시경에 동의대 앞에 편의점에서 잠복 쪽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네. 택시 타고 출발합니다. 지금 여기서. 아, 똑같은 새끼들입니다. 저 새끼들. 네네네네. 근데 옷은 그때는 좀 달랐대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 알았냐? 경찰이 그놈들 CCTV를 하도 보다 보니까요. 이 동작 같은 데서도 경찰은 익어서. 감을 잡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쵸. 우리가 어떤 그 영상을 자주 보다 보면 사소한 걸음걸이 몸짓도 내 머릿속에 익숙해져요. 그쵸. 그래서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고 봐야 또 돼요. 보고 네. 또 보고. 이놈들이 비록 그 복장은 달랐지만 인상착의는 그 있었던 거예요. 형사들 잠복 근무가. 이게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그럼 저 이걸 보면서 복장이 똑같다고 했는데 네. 사실은 지금 시간이 가서 계절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5월 달인데도 패딩 입고 있으면 역시 좀 날카롭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그 수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다 보니까 눈에 익은 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절이 조금 바뀌니까요. 겨울에 11월 5일부터 범행했잖아요. 네네. 한겨울 복장하다가 패딩 입다가 그쵸. 5월 2일 날은 그 옷을 입을 리가 없죠. 그쵸. 그래서 복장이 항상 같다는 거는 후드티 정도로 특징점을 잡은 거고요. 맞아요. 네. 겉옷 색깔이라든지 이런 옷의 거. 소재는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사들이 익혀야 되는 게 영상 수도 없이 봐갖고 몸집 같은 데서 특징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얼마나 많이 돌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이게 앉아가고 하는 일이 계속 그거 봐요. 돌려보고 슬로우로 보고 이거 봐요. 네. 그렇게 안 하면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대 앞에 그 저 올라가기 직전 편의점 잠복 근무조가 거기서 여기는 분명히 나타난다 언젠가는. 그렇죠. 네. 요 지점에서 이 새끼들이 택시 타고 하러 갈 때 여기서 타고 하고 난 다음에 와서 여기서 내리고 요 그 인근이니까 원 그려놨잖아요. 네네. 나타난다고 신념을 가지고 기다리니까 맞습니다.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옷 소재는 달라도 인착이 똑같은 놈들이 드디어.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네. 이제 도둑질하러 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연락했겠지. 이제 팀장이나 이제 연락했겠지. 지금 이 새끼들 출발했어요. 네네. 그러면 팀장 입장에서는 니네는 거기 있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그 니네 추적하면 안 돼. 예, 그걸 왜 그러냐면 네네. 여전히 잠복을 왜 그러냐면 추적을 하다가 추적하는 팀이 걔가 놓쳐버리면 네. 그 사이에 그저 광안맨션 쪽에 걔들이 또 나타나서 어떻게 갈지도 모르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그 박혀인 왜 언젠가는 범행을 하러 갈 때도 출발한 장소 끝나고 와도 거기는 올 거니까 자, 미행하다가 놓쳐도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야지 다시 잡죠. 올 가능성, 다시 올 그러니까 한 가능성이 팀은 거기 여전히 있나요? 잠복시키고 네네. 그건 이제 이를테면 뭐 신호 같은 데 걸리거나 미행하다가 놓칠 그쵸, 수도 있으니까 그쵸,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갔대요. 네네. 한 팀이 쫓아갔더니 사상구 땡땡땡 아파트 백오동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이제 이것들 편하게 해요. 안 걸리니까. 앞까지? 아파트 이제 네, 앞까지 가는 바로 거야. 앞까지, 네. 그래서 백오동 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러니까 수사팀은 그때 어디로 가겠어요? 빨리 관리실로 가야 돼요. 아, 관리실 가갖고 전체 CCTV를 한눈으로 보고 있는 거야. 아, 그렇죠. 딱 이제 동선 보는 거야 이 새끼들. 그랬더니 한 놈이 화단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네. 한 놈이 현관 근처에서 통화하는 척 하고 있다가 거기 사는 그 주민이 뚝뚝뚝뚝 누르고 문이 열리니까 그 주민 들어갈 때 쏙 따라 들어가는 거야 한 놈은. 아, 그쵸. 한 놈은 화단에 있다가 그러더니 이제 열어줘야죠. 들어가더니 그놈이 다시 와갖고 화단에 있던 놈을 데리고 그쵸. 올라가는 거야. 열어줘야죠. 그것도 CCTV 딱 봤더니 4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요 놈들이. 똑같네요, 그것도. 예. 네. 그러더니 주변 싹 살피더니 이제 둘이서 그 올라가더라는 거죠. 이동하더라는 거예요. 네네. 엘리베이터 딱 타고 어디로 갔냐? 18층으로 갔어요. 아, 또 더 높아졌어요? 네, 이제는? 18층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때는 그 수사팀에서는 간단해요. 그쵸? 털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걔들 날아갈 거 아니니까. 그렇죠. 현관 딱 수사팀이 점거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그냥 주시면 돼요. 그쵸, 그쵸. 그리고 CCTV는 저 관리실에서 계속 보고 있잖아. 네네. 자, 작업 끝나고 이 새끼들 현관문 열고 나갑니다.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그쵸. 지금 엘리베이터에 있습니다. 예, 1층입니다. 내립니다. 그때는 1층에 있다가 딱 그냥 주시면 돼요. 그죠. 생중계죠, 생중계. 생중계죠. 네, 실시간 현장 생중계. 네. 예. 네. 야, 현관 딱 점거하고 있다가 있으니까 20분 뒤에 얘들이 항상 20분이잖아요. 그 정도 하죠. 딱 마치고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는 거 주신 거예요. 아이고. 이리 와, 이 새끼들아. 아마 6개월 수사하면서 엄청나게 비난받고 저 스트레스 쌓인 거 한 방에 모르긴 해도 한 방 날라갔을 것 같은데 내 느낌은 가능하면 좀 버티고 저 개기게 좀 이렇게 그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야지 한 방 지를 수 있거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검거를 이렇게. 현행범 체포한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가방 메고 있잖아요. 그쵸? 뻔하죠. 거기 뭐 있겠어요. 그죠. 훔친 범행도고 물건들. 훔친 네. 거 마스크 장갑 손전등 무전기 봤더니요 한 새끼는 그 털고 있는 동안에 문 밖에서 무전기 들고 야 빨리 털어 빨리 야 장갑 스톱 누가 온다 뭐 이게 중계 방송한 거예요. 그쪽도 서로 무전기 들고. 생중계. 네. 예 가방 안에 이 충격받은 게 형사들이 네. 가방 안에 작은 주머니가 있어 그것도 털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그동안 담배꽁초 피운 거 있죠? 거기 다 들어있더래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담배 꽁초를 다 수거를 했던 거죠, 그 실제로. 가방 작은 주머니에 계속 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CCTV 보니까 담배 피는데 안 나오잖아요. 아니. 그거 다 가지고 다니는.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한 놈들이에요. 그러네요. 뭐 무전기에서부터 뭐 시작해서 네. 뭐 지금 이 정도. 이 새끼들 박가 32살, 네. 윤가 32살, 네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두 사람이 친구 사이였던 예. 거고요. 근데 형사들이 충격 먹었어요. 뭘까요? 얘들 조사하면서 전과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찰 이제 레이더에 걸리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그렇네요. 완전히 전과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놈이 이 박가라는 놈이 도박빚에 굉장히 시달렸대요. 그래서 동기가 어떻게 돈을 있었나 벌을까 봐요. 생각을 네네. 하다가 이 사건 이 직전에 부산 해운대 고층 아파트 절도단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그걸 뉴스를 본 거예요. 저거 그걸 정도는 보고. 저거 정도는 우리도 하겠는데? 저 고층 뭐 저거 터는 건 우리도 하겠는데? 언론 보도 보고 야 우리 이거 철저하게 준비만 하면 야 이거 하겠다 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놈이서 이제 달라붙은 거고요. 좀 특이하긴 하네요. 예, 이게 예, 초범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초범인데. 보도된 사건을 보고 모방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거랑 예. 좀 대범하잖아요. 지금 계속 전반적으로. 이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거 검거하고 나서. 좀 놀라운 야 사실이네요. 이런 아마추어들도 이렇게 할 수 있나? 그쵸? 봤더니 네. 베란다 문 열려 있는 고층 아파트 맞죠? 네. 그 다음에 복도 창문하고 베란다와 사이가 짧은데 목숨 걸고 이동했겠지만 그쵸? 그런 네. 아파트 선정했고 아파트 저 복도에서 한 명이 망 보고 무전기 이용해서 한 명이 네. 범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살인 사건도 날 뻔했어요. 대비해서 작은 과도도 준비하고 있었대요. 저는 요 대목에서 예. 우리 그 수사진 분들이 이 타이밍에 이렇게 잡았다는 게 천만다행이다라고 그럼요. 이게 생각이 나중에 살인 사건 될 수 들어요. 있어요. 이게 강도 맞아요. 살인 사건이나 강도 맞습니다. 치상 사건 같은 경우가 단번에 그렇게 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교수님. 특히 절도 사건은 이렇게 이제 누적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빈집털이 하다가 그 다음엔 사람 있는 집도 어떻게 털다가 그럼요. 그 과정에서 뭐 강간이라든지 상해라든지 맞아요. 심하면 살인까지 가는데 지금 이 얘네가 이 과도를 물론 사용은 안 했지만 예. 이거를 준비했다는 것은 어떤 맞아요. 발각의 위험성이 높아졌을 때 이 과도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렇죠. 그 의지가 있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제 불행 중 다행히도 사람을 뭐 마주치거나 이렇게 흉기를 사용할 상황이 안 생겼던 거지. 다행히 빈집이었기 때문에 마주치지 않았기 네. 때문에 큰 사건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제 이때라도 못 잡고 놔뒀으면 점차 맞죠. 맞죠. 진화를 했을 거고 더 큰 인적 피해가 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요. 예, 예. 그래서 뭐 사실 일선에서 형사들은요 절도 사건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뺀질나게 드나드는 놈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형사들이 그 새끼들 특징점 전부 다 적어놔요. 그쵸, 사진 이게- 찍을 수 있으면 찍어놓고 왜? 저거 반드시 교도소 갔다 다음에는 강도로 와요. 그러니까요. 이제 도둑으로 시작한 놈이 야 저 미래의 강도 또 생겼다 우리끼리 그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야 다음번에 저 새끼 강도로 올 거야 한 4-5번 들락거린 놈은 형사들끼리 그런 얘기해요. 아니면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지만 맞습니다. 야 저 새끼 다음번에 강도로 올 거야. 야 저 새끼 인상착의 특징 그냥 이런 거 흉터 하나까지 저 점까지 다 적어놔라 이러거든요. 그리고 사실 맞아요. 이 사건도 지금 범죄가 이렇게 진화하는 양상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아마 근래에 잡지 못했으면 요때라도 잡지 아유, 못했으면 근래에 이런 사건이 이런 피해가 생겼을 가능성 상당히 높죠. 그럼요. 네. 요놈들 반드시 장갑 착용했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왜 조건적이 안 나오는지 나왔어요. 뭘까요? 이게 그 형사들이 제일 열받았다고 그러는데 요놈들이 신발을 신고 올라가서 범행할 때는 그 위에다가 저 등산 양말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신발 쉽게 위에다가. 예. 그러니까 조건적이 안 남죠. 그쵸. 어. 세상에. 그 다음에 요놈들 아까 맞아요. 홍윤진 박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딱 맞아요. 이거 윤가라는 놈이 자기 어머니 차 타고 다니면서 아파트를 전부 선정을 했어요. 물색을 그다음 했군요. 로드뷰 사용, 로드뷰. 요즘은 이게 물론 문제야. 편리하기는 한데요. 예, 이게 문제야. 로드뷰로 아파트 구조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CCTV 위치 파악하고 침입로 도주로 다 파악한 거예요.
그죠. 실제 상태를 찍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 파악이 되죠. 이게 사실은 이 노드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진짜 많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저 CCTV 사각지대 전부 이용한 거야. 로드뷰 사용해갖고. 그쵸. 이제 사각지대 어떻게 찾을 수 있었느냐로 이걸 택시 이용해서 갈아타기 할 때도 이거 노드뷰 이 사각지대 선정에 쓴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경찰이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되죠. 그쵸. 이제 사각지대 이용하는 것까지 이제 경찰이 판단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짓을 이제 한 거 증거를 찾으려면 휴대폰 압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봤더니 노드뷰 이 검색 기록하고 캡처한 사진, 아파트 사진 같은 거 다발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죠. 그쵸. 그동안 여러 범행. 오늘 검거한 거는 요번 사건 아파트 터는 것만 현행범 체포했지만 그렇죠. 그동안 났던 것도 입증을 하려면 요놈들이 캡처한 아파트 사진들이 쭉 나오면 그건 볼 것도 없죠. 그렇죠. 네네. 그거 전부 확보했고요. 담배꽁초 다 수거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작업복. 요것도 찾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니네 왜 똑같은 옷 입었냐 그랬더니 그냥 편한 옷 입은 거예요. 근데 경찰은 거기다 엄청난 의미를 뒀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특징적으로 나오는 단서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유, 이게 쓸데없는 거로 마음고생한 거죠. 또 하나가 남았죠, 이제 교수님. 작물. 그렇죠. 그렇죠. 훔친 거 이 새끼들이 여기 팔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산 놈들도 네네. 저 작물합이니까요. 120회 정도 범행해갖고 한 8억 원 상당이란 말이에요. 훔친 네. 게. 추적했더니 부산 남포동에 있는 한 금은방에 처분을 했더래요. 근데 이 새끼들이 도둑질해가지고 가지고 가니까 똥값이죠. 그렇죠. 작물은 아무래도. 걔들이 주는 대로 그냥 금은방에서 주는 대로 받았다는데 반의 반도 못 받은 것도 많대요. 그냥.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시가는 막 그 한 5천만 원 넘는데 그래서- 50만 원 막 이렇게 줬나 봐. 막 이런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참. 돈은 어디다 썼겠어요? 빤하죠. 그쵸. 먹고 놀고. 네, 맞아요. 눈사람 주러 가셨대요. 참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사설 도박 때문에 빚이 생겨가지고 도둑질을 시작했잖아요. 네네. 역시 사설 도박 계속했어요. 도박 중독을 네. 끊을 수가 없죠. 네. 사설 도박 우리가 단속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맞아요. 또 다른 이제 그 다른 범죄를. 도박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게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예. 요놈들 전부 다 몇 명 잡았냐면 21명 잡았어요. 작물애비까지 포함해서 이놈들까지 해서 21명 적발했고요. 처분 못한 게 다행히 171점이 있었어요. 6천만 원 다행이네요. 상당가량. 네네네. 이건 압수해갖고 피해자한테 바로 돌려줬습니다. 그래도. 근데 작물아비한테 간 거는 사전에 갖고 또 다시 환부해 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뭐 처분 못한 거, 이거는 바로 그냥 돌려줬던 것 네네. 같고요. 이놈들은 뭐 그 형량에 대해서는 그 절도 사건이다 보니까 뭐 강력 사건이 아니라서 그쵸. 그 보도도 잘 안 됐는데 네. 제가 알아보니까 3년 6개월에서 5년 정도 사이로 이렇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네. 이 사건은요. 네. 무지하게 고생한 그 형사들이 네네. 부산 연제경찰서 강력 3팀 네. 정우정 형사, 구수일 형사, 김병홍 형사, 민원기 형사, 박창만 팀장 이렇게 김성수 서장이 이제 지휘했었는데 네. 정말 고생 많이 해가지고 이 사건 해결을 한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노력의 결실이 맞습니다. 검거가 돼서 정말 참 다행이었던 사건이고요. 이렇게 쭉 우리 교수님께서 사건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만 들어봐도 얼마나 많은 품이 들었는지 맞아요. 예. 느껴지는 사건이었어요. 사고 치고 말썽 피우고 하는 형사들 나쁜 놈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또 일선 현장에서 범인 잡으려고 죽으라고 일하는 그 형사들도 있다는 거. 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중요 사건 이 정도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